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2020년 7월 정기 검정부터 개정되어지는 출제 기준으로 2010 버전으로 풀이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상은 6월달에 진행되어진 2교시 문제인 B형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환경으로 실전으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바탕화면에 ITQ 수험장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수험번호로 로그인하는 절차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고요. 2016 버전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혼동되니까 해당 그 바탕화면의 폴더 단위별로 2010, 2016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2010 버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네. 자, 답안 작성 요령에 고정적으로 문제지 저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빠른 실행 아이콘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저장하는 위치는 고정적인데 해당 저장 문제지의 위치가 윈도우 10 버전으로 변경이 되어서 요구가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요 화면에서 왼쪽에 탐색 목록에서 문서 선택하고요. ITQ 더블 클릭 한 다음에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폰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성함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장 저장 버튼 클릭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 저장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답안 전송이 문제가 없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변경되어진 파일명 확인되어지고요. 자, 고정적인 요구 조건으로 보면 불변입니다. 해당 전체 구성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60점 배점 차지하는 부분인데 답안 학습 요령은 과목 단위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는 굳이 여기서 볼 필요 없고 바로 문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전체 구성 60점 배점으로 고정적인 요구 조건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바꿔라. 불변입니다. 자, 바꾸기 위해서요. 해당 상단에 있는 데이터 탭을 디자인 탭을 선택할게요. 디자인 탭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페이지 설정 그룹에 페이지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2010 버전하고 위치가 좀 2010 버전과 2016 버전 위치가 좀 틀려요.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 실행키는 위치가. 자, 실행되어진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의 슬라이드 크기 기본값을 펼치버튼 눌러가지고 A4 용지로 이렇게 바꾸세요. 해당 기본 크기가 화면 슬라이드 4:3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A4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해서 뚝딱 바꾸면 되겠고요. 너비가 살짝 넓어져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바로 들어갈게요. 보기 탭으로 가서요. 보기 탭에 마스터 오일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해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해야 될 대상 자체는 문제에서 고정적으로 요구 조건 3가지 물어줍니다. 해당 제목과 문제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출제 기준이 좀 바뀐 사항이 있어요. 그 바뀐 사항을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자, 살펴보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불변인데 제목 글꼴 요구 조건에 보면은 해당 추가되어지는 게 제목 글자를 흰색으로 하라. 그리고 맞춤은 2가지 종류 중에 하나 나와요. 왼쪽 맞춤 또는 가운데 맞춤. 그리고 도형은 선 없음을 하라 라는 게 변경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저희가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는 2번째, 6번째만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슬라이드 1은 빼고요. 슬라이드 2를 참조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할 대상 자체를 파악을 하는데 여기 상단에 있는 제목 글자 밑에 도형 삽입되어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아래쪽 왼쪽 하단에 있는 로고 이미지 이 부분과 그리고 페이지 번호 요거를 참조해서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을 진행을 해보면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하는 게 나으니까 요 2번째 목차 슬라이드 참조했을 때 어디에서 작업을 하느냐 하면은 추천은 제가 레이아웃 종류를 3번째 걸 추천드립니다. 3번째 거 7번째 걸로 해도 상관없고요. 첫 번째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수정사항은 3번째 거라는 게 수정사항이 적어요. 그래서 3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력 형태를 살펴봐가지고요. 해당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 삽입하도록 할 건데 그거는 문제 조건이 없어요. 주어져 있는 부분을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본인이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보니까 밑에 깔린 게 먼저 삽입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먼저 삽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네, 육각형이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고 제목 글자 상자는 맨 위로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기존에 있는 이 제목 글자 상자 너비를요 왼쪽 상단 꼭지점 맞춘 다음에 너비값 오른쪽 조절점 가지고 전체 너비를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직사각형이 첫 번째 거 사각형 그 다음에 네, 반틈 정도 이렇게 살짝 쿵 삽입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뀌는 작성 방법이기 때문에 요대로 연습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7월 11일자 시험부터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요 상단의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의 채우기 색깔 자체를 문제는 흑백입니다. 흑백. 네, 컬러 아니니까 여통 색깔 밝은 색깔만 구분되어지니까 네, 맞춰가지고요 네, 밝은 거 어두운 거 색깔 원하는 색깔로 선택하시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요구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네, 도형의 선 없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뀐 사항이에요. 도형의 윤곽선을요 윤곽선 없음으로 꼭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살짝 꾹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줄까 합니다.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에 기본 도형에 여기 첫 번째 줄에 7 왼쪽에 있는 육각형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한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네 놓을게요. 네 놓았습니다. 해당 얘가 지금 현재 보다시피 밑에 깔린 거하고 똑같은 네, 색깔 톤으로 사유되어지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되는데 자, 서식에서요 채우기 색깔 자체를 조금 더 어두운 걸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을 설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도형은 선이 없어요. 네. 자, 목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목입니다. 네, 밑에 깔려있는 제목 선택한 다음에 맨 위로 올려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가 보여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문제지에 보니까 제목에 대한 글꼴은 이걸로 해 라고 주어져 있죠. 네, 궁서의 40에 흰 색깔로 해 바꿔줍니다. 글꼴 그룹에서요 네,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오타가 나면 이렇게 없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궁서 정확하게 글꼴 입력하고 그 다음에 크기 4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가밑줄 빨간 거 글꼴 색깔 네, 흰 색깔 첫 번째 거 테마색이 흰색 심표 배경일.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춘 기본값이니까 수정사항 없습니다. 네, 도형선 없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상단 부분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로고 네, 대상 로고는 로고 3.jpg입니다. 그러면 네, 그림이니까 삽입에 이미지 그룹에 그림 클릭한 다음에 문서의 ITK 폴더에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로고 3 요거죠. 네, 한국 코퍼레이션 삽입 클릭해서 삽입되어지고요. 해당 배경 보라색을 투명으로 설정해 라는 요구 조건이 꼭 주어지니까 네, 배경 투명화로 처리하라. 네. 자, 상단의 그림 도구의 서식 리본 메뉴 중에 색을 선택을 합니다. 네, 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하이 메뉴 중에 밑에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보라색에다가 올리고 클릭하면 살짝 네, 투명하게 다 처리가 되어지고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조절점을 자상량 방향으로 들이게 해가지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 크기만큼 크기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고요.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출력 형태 맞게끔 네,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배치는 드래그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날짜 있는 요 위치 정도로 이렇게 포개지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형태 상자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서 글꼴은 크기만 한 10, 네, 한 16 정도. 이거는 그 문제의 세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출력 형태 보고 맞춰가지고 합니다. 네, 16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자체를 검정 정도 이렇게 조절해주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페이지 번호가 보이게끔 설정한 삽입 탭으로 가서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및 바닥글 선택한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대화상자 진행되어지면 두 개 체크박 체크합니다. 네,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는데 문제에서 꼭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네, 슬라이드 번호를. 그래서 요까지 체크하고 모두 적용을 눌러가지고 적용을 하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끝났어요.
자, 빠져나올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 자, 달라진 거는 전혀 없어요. 네, 왜냐? 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 탐색창 여기에다가 커서 스위치 시키고 엔터키를 5번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 슬라이드 개수를 6개로 만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실전풀이로서 소요시간 대비 배점을 고려했을 때 추천드리는 순서는 5, 4, 3, 2, 1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차지합니다. 네. 자, 차트를 살펴하기 위해서요. 요거는 제가 밑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줄여가지고 보면서 할게요. 텍스트 입력 상자에 보면 개체 삽입 아이콘은 6개 있어요. 이 중에 차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고 기본값이 목권 세로막 대형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기본값이니까 세로막 대형 목권 세로막 대형 확인 눌러가지고 자 엑셀에서 차트 작성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엑셀 창이 화면의 반틈을 차지하면서 실행이 되어질 겁니다. 네. 실행이 되어지면 해당 엑셀 안에 문제지에 차트 밑에 있는 데이터표를 참조를 해가지고요. 네,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 차트 밑에 보면 문제지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종이로 주어줍니다. 네. 여기 입력하는데 주의사항은요. 여기 보면 신규 지점 항목이 지금 현재 4개까지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2개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목 3, 4가 지워져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4, 5행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지우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요 차트의 항목이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이 차트의 항목이 3, 4가 요렇게 행 단위로 선택하고 4행, 5행 선택하고 삭제해야 깨끗하게 싹 지워져요. 3, 4가 이렇게 지워졌죠. 네. 여기 주의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합니다. 항목 1은요. 신규 지점수 엔터, 누적 지점수 엔터. 그 다음 너비가 좁으면 열너비 이렇게 넓히면 되겠고 연도 계열일에 2016, 2017, 2018 1년씩 증가하면 얘 입력한 거 요 점 있죠. 이렇게 끌어버리면 자동 체험이라고 엑셀의 데이터 입력 기능입니다. 네. 직접 타이핑 쳐도 되지만 이게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에서요 31, 35, 9, 12. 그 다음에 2016년 누적 지점수 128, 그리고 163, 172, 184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네. 됐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뭐 어떤 첨단위 구분기호 이런 설정이 없기 때문에 요대로만 하면 되겠고 엑셀 창을 닫기 전에 문제에서 요구 조건이 보면 꼭요 이 가로 항목하고 범례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가로 항목이고 얘가 범례인데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엑셀 창 닫기 전에 해당 화면이 좀 적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요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이라고 있어요. 네. 이 행렬 전환을 꾹 누르세요. 행렬 전환을 꾹 눌러가지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을 누르면 바뀌었어요. 바뀐 상태에서 엑셀 창을 닫으면 해당 이 차트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 차트 작성 끝났고요. 이제 문제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하도록 하겠는데 현재 제가 급하게 하면서 제목 입력 안 했는데 차트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국내 공유 오피스 증가 추이라고 제목 입력 상자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 하기 전에 여기 남아있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이 위에 거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차트 전체적으로 글꼴 도두면 16 외곽선 설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차트 선택하고 해당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요. 네, 글꼴의 서체는 도둠으로 해, 크기는 16으로 해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요 차트에서요.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요게 차이가 있어요. 2016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 해당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가 2010 버전에는 뜹니다. 근데 2016 버전은 오른쪽에 차트 서식 작업창이 떠요. 그래서 요게 다릅니다. 네. 차트형 서식 대화 상자에서요. 해당 테두리색 실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색깔은 검정으로 하면 외곽선 설정 끝나는데 밑에 내려보면 반드시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오라라는 요구 조건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채우기의 단색의 색깔 종류를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차트 제목 수정하도록 할 건데 차트 제목 상자가 없어요. 차트 제목 상자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2010 버전하고 2016 버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요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다섯 번째 걸 선택을 합니다. 꼭 네, 얘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차트 제목, 축 제목 밑에 데이터표까지 추가적으로 보이는데 네, 요 차트 제목을 수정할게요. 좀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키 눌러가지고 지우면 되겠고 차트 제목의 내용 이제 네, 차트 제목 상자가 삽입돼야지 내용 수정할 수 있으니까 공유 오피스 증가 추이라고 이렇게 수정하고요. 테두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서요. 글꼴에 문제에서 궁서 24 굵게 설정할게요. 궁서 굵게 됐고 24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하고 테두리 그림자는 이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 마우스 오른쪽부터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아니면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요 테두리를 이렇게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테두리를요.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흰색이야. 됐고 그 다음 테두리 설정에 앞서서 했던 것처럼 외곽선하고 테두리가 같아요.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그림자는 그림자 탭에서요. 미리 설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옵셋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찾아가지고 선택, 설정 요 닫기 누르면 제목 편집 끝났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미리 했고요. 데이터 영역 채우기 흰 색깔은 요 데이터 요게 그림 영역 요게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 영역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서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흰 색깔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서 누적 지점수 계열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누적 지점수 계열은 범내 표지를 살펴보게 되면 갈색 막대로 확인되어지니까 갈색 막대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2010 버전하고 2016 버전 요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 실행되었으면 얘만요 문제 요구하는 게 꺾어 선형으로 네. 꺾어 선형 종류 중에 표식 있는 꺾어 선형이 기본 선택되어지는 부분이니까 네, 그냥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축을 지정해 네, 해당 포인트점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의 옵션을 보조축으로 이렇게 네,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눈꺼움 보입니다. 값표시에 2019년 산업 규모 계열만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에 산업 규모 계열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 네. 자, 보도록 하면요. 네. 네, 요거는 제가 수정을 네, 잘못했네요. 네. 요 꺾은 선형 있는 거. 꺾은 선형이 뭐죠? 누적 지점수죠. 네. 요 변경 수정하면서 네, 잘못 수정한 것 같아요. 자, 2019년에 출력 형태 보면 184 요 포인트 점이잖아요. 얘를 선택하세요. 얘만 선택이 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당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 184 됐죠? 네, 됐습니다. 출력 형태와 같게 하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가지고요. 네, 도형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 요거 저게 없네요. 데이터 표 삽입하라는 거. 데이터 테이블 네, 요구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건 출력 형태 보고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지가 실제 시험장에서 2016 버전으로 작업한 결과치가 문제지로 주어집니다. 네, 제가 이거 2016 버전 작업한 문제지이거든요. 네. 자, 도형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 요게 변경 사항입니다. 네. 출제 기준 개정되면서 해당 요 미세요가 스타일 도형 삽입하라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지속적 성장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도형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고 위치 잡아가지고요. 삽입이 도형이 화살표에서 살펴보게 되면 블록 화살표에 네, 첫 번째 거 선택해 주면 되겠고 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정 사항이 네 요거 마지막 하기 전에 세 가지 체킹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네. 해당 요 세로값축 그 다음에 주눈금선 그리고 가로 항목에 대한 부분 네 문제지와 같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세로값축 요거는 제가 네 이렇게 세로로 네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건은 없지만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0, 5, 10, 네, 40 수용사항 없어요.
그냥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 주눈검선 지워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시 도용하기 전에 요거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요. 네, 해당 보조 세력 값축 확인했을 때 수정상 0, 20, 네, 30 그리고 최대값 2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가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간격하고 최대값하고 해당 요 보조 세력 값축에서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축 서식 선택을 해서 축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축 옵션에서 최대값을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 값을 210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주 단위도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 얘를 네, 20.0을 30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닫기 했을 때 출력 결과치 비교하면 0, 30, 60, 210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남아있는 아까 이 부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해당 이 채우기 색깔이 지금 현재 이게 버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얘는 지금 2016으로 작업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2010인데 해당 그 차트가 버전에 따라서 요 모양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우기 색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지라는 것을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한데 요거까지는 수정 안 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네. 수정해주고자 한다면 해당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요. 채우기의 단색을 해당 문제지 참조해서 해당 색깔로 이런 식으로 네,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블로그 삽입 첫 번째 거, 그 다음 위치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하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삽입되어진 도형에 적용해야 될 우선 글자 입력할까요? 지속적 성장세라고 글자 입력해줬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면은 스타일 미세요가 파란 강조일로 요구가 되어지는데 요거는 서식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요. 요 펼치 버튼을 눌러가지고 적용합니다. 도형 스타일 그룹의 펼치 버튼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게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입니다. 네, 얘 선택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글꼴 굴림이 18포인트 홈 탭에 글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18포인트 이렇게 하면 네, 차트 작성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100점 차지하고요. 다음 네 번째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슬라이드는 배점이 80점 차지합니다. 자, 표 제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오피스의 공유 오피스 그대로 입력할게요. 네, 일반 오피스 한 칸 띄고 vs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네, 해당 소문자로 해가지고요. 네, 여기다가 vs 그리고 공유 오피스 이렇게 입력해줬고 자, 그 다음에 해당 문제의 요조건은 고정입니다. 네, 출제 유형 자체가 해당 출력 형태를 참조를 보면 표 그리고 상단도형 좌측도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가 표입니다. 그 위에 두 개 포개되어 있는 도형 상단도형 모양이 같아요. 요거하고 네. 그 다음에 왼쪽이 좌측도형 모양이 같아요. 네. 첫 번째 거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요구 조건은 보면 표 차트 작성 기능 이용하고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표부터 삽입하겠습니다. 네, 가로 줄수가 3개, 칸수가 3칸 이렇게 돼 있으니까 3 곱하기 3짜리 표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삽입 탭에 여기 삽입 탭에 표 삽입이니까 네, 삽입 표로 해도 되고 네 번째 슬라이드에 여기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요 표 삽입 개체 아이콘 선택해도 되고 네,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열 개수 3, 한 개수 3 확인. 뚝딱 삽입됐죠? 세부 조건에 보면 네, 해당 표에 대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1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맞춰가지고 해주면 돼요. 네. 상단에 있는 표 스타일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요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문제에서는 꼭 요 범위 내에서만 요구가 되어져요. 네. 요 범위 내에서만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이 색깔이요. 이 버전에 따라서 2016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구 조건에 맞게끔만 설정을 하면 돼요. 요구 조건에. 요구 조건에서 강조 1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게 첫 번째 거거든요. 테마 스타일 강조 1. 그래서 색상이 버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지 요구 조건에 맞추면 돼요. 그리고 네.
문제지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칼라로 보이니까 이 색깔이 보라색 계통이네, 얘는 파란색이네 구분되지만 흑백으로 주어지면 색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 강조 1 해주면 되고, 머리끌행과 줄무늬행 체크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해당 요 시점 있죠. 네, 왼쪽 상단의 꼭지점을 문제지 출력형제 참조해가지고요. 네, 해당 가늠했을 때 어디인지 제목 있죠. 제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 요 일자 기준으로 해서 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얘를 테두리를 선택해가지고 1에서 왼쪽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 밑으로 이만큼 됐죠. 네, 시점. 그 다음에 끝지점은 페이지 번호 있죠. 번호 4자보다 요만큼 위치되어 있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끝에 있는 요 꼭지점 있죠. 오른쪽 하단의 꼭지점 드래그 해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보면서 할게요. 네. 자, 클릭한 다음에 임차 기간 동안 공간을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냥 쭉 입력할게요. 네, 제공받아 직접 가구 및 집기 배치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아래쪽 방향키 전용 공간 쉼표 로비, 아래쪽 방향키 법인 쉼표 SOH 대문자입니다. 네, 소호 한 칸 띄고 등.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의 첫 번째 행 프라이버시 옵션을 포함한 오픈 근무 환경 및 운영 지원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됐죠. 네, 리셉션 서비스, 법률, 인사 슬러시 세무, 금융 서비스 쉼표, 라운지 쉼표, 커뮤니티 운영까지 됐고, 아래쪽 방향키 IT 창업기업 쉼표, 사내벤처 쉼표, 외국계 진출 기업 쉼표 TFT. 그리고 마지막 열입니다. 네, 프라이버시 보장되는 사무 환경 및 일부 공용 공간과 서비스 공유, 그리고 리셉션 서비스, 공용 회의실, 전용 사무공간, 탕비실까지. 마지막 외국계 법인 슬러시 영업사무소 프리랜서 이렇게까지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 보면은 전체 골골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요 골골 맞춰줘요. 도둠에 18포인트. 그래서 홈탭에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 골골의 서체는 도둠, 크기는 18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표셀러의 배치가 상하 배치가 가운데 돼 있고요, 좌우 배치가 가운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표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수평 배치 가운데 눌러주고요, 단락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중간을 선택해주면 되겠고, 해당 줄 간격이 여기 보면 약간 벌어져 있어요. 네. 요거는 줄 간격 단락에 위아래 화살표 되어 있고 짝대기 4개 되어 있는 요 아이콘요. 클릭한 다음에 1.5로 해주시면 똑같이 될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보니까 뭐 줄바꿈이 이렇게 네, 안 되어 있는데 영업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세부적으로 얘를 약간씩만 조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조절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둘게요. 네, 괜히 수정해야 될 사항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살짝 요 정도. 네, 이 정도 그냥 두개 됐습니다. 네, 다음 상단 도형부터 할게요. 상단 도형 두 개 도형 조합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 깔린 도형부터, 네, 한쪽 둥글고 한쪽 잘린 도형 찾아보면 어디 있냐면 사각형에 보면은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거, 네, 끝에서 네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요, 이렇게 삽입해 줄게요. 네. 자, 삽입을 하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앞서서 어디에서요? 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요 도형의 선을 없음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이 없는데, 그리고 요 간들간들하면서 잘 안 맞춰지는 거는, 네,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왼손으로 Alt키를 눌러요. Alt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조절하면 요게 미세하게 요게 조정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선 자체를 테두리 선을 줘야 되니까 네, 해당 도형 선택한 다음에 위에 그리고 서식에서요 도형의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고요. 네, 윤곽선의 두께를 4분의 1포인트로 하면 무난할 겁니다. 윤곽선 검정, 윤곽선 두께 4분의 1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일반 오피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별인데 삽입의 도형의 저 밑에 별미 현수막에서 찾아보면은 7개짜리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아,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짜리 별. 포인트가 7개 별. 아, 요게 아니고 모양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 요거 오각형도 아니고 육각형, 칠각형. 요거네요. 네, 칠각형. 네, 칠각형. 이 모양 맞죠? 네, 칠각형입니다. 별이 아니라 칠각형 도형.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배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도형에서요, 네, 사용되어진 도형을 빨리 좀 파악하셔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일반 오피스 입력하고, 네, 위에 있는 이 글꼴 그대로 설정해 줍니다.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 됐고, 그 다음에 해당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가 밑에 있는 게 좀 더 어두워야 되니까 도형 채우기에서요, 아까 어두운 걸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얘를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네, 파워포인트에 자주 사용하는 키 조합입니다. 마우스로 끌 때 복사하게끔은 Shift 키를 눌러야 되고, 해당 수평과 수직으로만 이동되어 있고 하려면, 네, 아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인데 수평 수직은 Shift 키까지 눌러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살짝 쿵 드래그해서 놓을게요. 네, 그 다음 또 오른쪽으로 살짝 쿵 드래그해서 놓을게요. 됐고, 네, 내용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워킹 스페이스, 그 다음에 네, 마지막 서비스드 오피스, 이렇게 네, 서비스드 오피스 내용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 도형으로서요, 네, 개념 도형을요 삽입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의 한쪽이 접힌 도형인데 어딨냐면은, 자, 한쪽 모서리가 접힌 거 기본 도형에서 찾아보세요. 네, 세 번째 줄에 웃는 얼굴 왼쪽에 있습니다. 네, 살짝 쿵 드래그 해가지고 네, 배치해주고, 좌우 배치돼 있다, 그죠? 예, 해당 접힌 부분이. 그래서 서식의 요 정렬의 회전에서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할게요. 개념. 그 다음에 선택, 홈 탭에 글꼴, 문제에서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요구하니까 수정해줬고, 고정적으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요구가 되니까 해당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요, 도형의 채우기의 종류에 그라데이션 찾을 수 있고요.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상관없어요. 네. 자, 그 다음 밑으로 드래그 앤 드랍. 높이가 약간 네, 조금 더 높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드래그 앤 드랍.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고,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제공 서비스, 제공 엔터키 서비스. 마지막은 주요 엔터키 임차인. 자, 됐고요. 마지막으로요, 해당 이 표가 맨 위로 올라와야 돼요. 출력 형태를 보면 먼저 삽입한 게 밑에 깔려요. 그래서 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표 테두리가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80점 몇 점 차지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서요, 네,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몇 점 차지하는데, 자, 그 문제지 유형은 고정입니다. 고정적으로 우선 제목 입력할까요? 공유 오피스란 제목 입력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상하로 이렇게 배치를 좀 조절해 가지고 보면서 할게요. 제목 클릭한 다음에 공유 오피스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보면 영타가 위에 있고 한타가 밑에 있는데, 한타가 타이핑이 빠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유 오피스 입력하고 엔터키.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기존 오피스란 오피스와 달리 임대 규모 및 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업무를 위한
전용 공간과 함께 공용 공간을 타 업체와 공유하는 오피스를 말하며 코워킹 스페이스, 서비스드, 오피스, 창업, 보육센터 등으로 구분함까지 내용 입력했습니다. 자, 출력 형태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달라지는 거 없어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계정 출제 기준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 자, 해당 그 걸머리글 기호에 대한 다이아몬드 걸머리 기호 공유 오피스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해당 요 머리글 종류 바꿔줄게요. 공유 오피스 블록 지정 홈탭에 단락에 걸머리 기호에 6번째 거 별표 걸머리 기호, 그 다음에 글꼴 수정할게요.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고정입니다. 꼭 굴림의 24를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 굵게를 요구를 하고요. 줄간격, 단락에 줄간격 있죠? 1.5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을 블록 지정하되 꼭 보면 들여쓰기가 요구되어서요. 두 번째, 이 들여쓰기는 간단하게 탭키 눌러가지고 들여쓰기 처리해주면 됩니다. 탭키 누르면 이렇게 들여쓰기 됐죠? 자,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가 체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글머리 기호 종류 자, 찾아보면은 체크가 지금 현재 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있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서요. 해당 사용자 지정 버튼 눌러가지고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저기 윙딩스로 가볼게요. 영어에 윙딩스로 가서 해당 글꼴 제일 끝에서 네 번째에 체크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2010 버전은요 바로 목록이 있어요. 2016 버전은 바로 있는데 2010 버전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글꼴 설정할게요. 문제 요구 조건에 고정적으로 굴림의 20포인트 줄간격 1.5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불변입니다. 불변 꼭 그렇게 물어집니다. 굴림의 20포인트의 줄간격 1.5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고,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영타에 대한 요 위치 있죠.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의 위치 약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요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요. 문제 출력 형태하고 참조해가지고 이 정도 배치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요, 높이 값을 수정을 할 때 아래쪽 조절점 위로 끌어서 줄이되 한 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자주 하는 방법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른 채 왼손으로 마우스로요 글상자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밑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테두리 밑으로 드래그 이렇게 해서 놓을게요.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밑에 그 한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얘 넓이를 위 한 코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넓혀가지고 위 한 코어 됐죠.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 영타 부분은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해 주는데 해당 끝에다가 커스 위치 시켜가지고 영어는 대세부터 구분합니다. shared office 하고 커스 S 위치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고요. 내용 블록 지정한 다음에 it 영어는 대세부터 구분합니다. it is a kind of sharing economy business 엔터키 왜? 앞에 체크가 있으니까 엔터키 누르면 체크 추가되거든요. 오피스 sharing is a concept that allows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냥 쭉 입력하세요. companies who own or manage on office 여기까지 그냥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조절점 가지고 줄여가지고 allow office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정도 한번 줄여볼게요. 요렇게 줄여가지고 놓으면 자동 줄바꿈 됐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할게요. 삽입에 미디어의 비디오의 비디오 파일, 그리고 내 PC의 문서의
ITQ의 픽처 안에 그림 동영상점 WMV 삽입 누르면 2010 버전은 화면 가득하게 동영상 삽입이 되어지니까 문제 요구 조건에 맞게끔 네, 왼쪽 상단의 꼭지점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서 네,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맞게끔 배치해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세부 조건에 대한 수정사항으로서요. 네. 고정적으로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위에 비디오 도구 재생에서 설정합니다.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서 시작은 클릭할 때 아니야. 자동 실행이야. 옆에 있는 반복 재생 체크해주면 설정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몇 점 마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목차 슬라이드도 문제집 출력 형태 보면서 하겠는데, 목차 슬라이드도 배점이 60점 차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시켰는데 도형선 없음으로 해. 이게 작성 방법이 개편됐어요.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좀 틀려요. 네, 주의해서 잘 보시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제목부터요. 목차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에다가 목차.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어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 키 눌러가지고 싹 지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선 문제 그 출력 형태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해당 그 도형 목차 세트를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린다는 말씀드렸고요. 네, 이전하고 작성 방법이 틀려요. 네, 해당 파악해보면 이렇게 도형 삽입되어 있고요. 위에 정육면체 삽입되어 있고요. 정육면체 안에 글자 입력되어 있고, 위에 공유 오피스는 별도 글자 상자로 삽입이 필요합니다. 밑으로 살짝 네, 내려놓고 요대로 작성을 하나 해볼게요. 네. 자, 먼저 밑에 깔린 게 먼저 삽입이 돼야 되니까 해당 도형요. 네, 직사각형 도형을 제목을 눈대중으로 가늠해 가지고요. 네, 목차라는 제목하고 비교했을 때 한 요정도 네, 삽입의 직사각형 도형에서 사각형 첫 번째 거 요정도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만큼 네, 해서 배치를 이렇게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도형으로서 도형에서 정육면체 기본 도형에서 네,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삽입해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 조건이 뭐냐면 요거 선 어깨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해당 수정이 필요합니다. 네, 두 개 다 포괄적 블록제한 다음에 각계 어차피 선 어깨 할 거니까 서식에 도형윤곽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해당 색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네,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둡다 맑다만 네, 구분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I라고 해당 요 순번요 네, 입력을 하려면 도형 선택한 다음에 삽입 탭에 네. 자, 지금 여기 네, 요 기호가 활성화 안 돼가지고 제가 네, 어쩔 수 없이 아무거나 제가 입력을 이렇게 했는데 기호에서요. 기호에 가서 지금 현재 글꼴 자체가 문제에서는 어떤 글꼴 요구하느냐면은 굴림입니다. 네, 그러면 굴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글꼴 굴림에서 하위 집합에 숫자라고 있어요. 하위 집합에 보면은 숫자 형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져요. 1, 2, 3, 4. 얘 선택하고 삽입 한 다음에 얘는 요거는 지워주면 되겠죠. 네, 입력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한 거고요. 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글자 상자를 별도로요. 네, 삽입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너비가 이만큼 넓혀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오피스란 물음표. 그 다음 포괄적으로 블록 정한 다음에 글꼴 설정하겠는데 글꼴의 요구 조건은 굴림의 24포인트이니까 홈 탭에 굴림의 크기는 24야. 네, 같이 이렇게 해줬어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위치 네,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해줬고 출력 형태 맞게끔 한 세트 완성이 됐으면 요 세트를요 복사를 할 거예요. 네, 좀 줄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지정.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네,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른 채 마우스로 드래그하게 되면 도형이 복사 버튼 이렇게 되는데 수직으로 놓을게요. 눈대중으로 또 드래그해서 놓을게요. 네, 눈대중으로
또 드래그 놓을게요. 눈대중으로.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요거, 네, 삽입의 기호에 두 번째 거 넣고 앞에 있는 거는 지워야 되죠. 네, 요거 지우고 세 번째 거 마찬가지 여기 기호에 3, 네, 됐고 앞에 거 기존 거 지우고 네 번째도 삽입의 기호에 네, 네 번째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 수정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일반 오피스 대 공유 오피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은 국내 공유 오피스 증가 추이 이렇게 입력했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국내외 공유 오피스 현황이라고 입력했고 자, 세부 조건 두 가지 있습니다. 세부 조건 두 가지는 뭐냐?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퍼링크 설정에 어디에 1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국내외 공유 오피스 네 번째 제목인데 대상은 슬라이드 6으로 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줄게요. 네 번째 제목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삽입 대여 상자 실행되면 현재 문서 선택을 하고 목록 6개 중에 6번째 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 6 확인. 그러면 파란색의 밑줄 쫙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삽입에 해당 이미지 그룹의 그림인데 그림 5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림 5 선택하고 삽입 누르면 6개짜리 그림인데 자르기 요구가 꼭 무료져요. 해당 요 기와집만 첫 번째 것만 남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리본 메뉴에서 다르기 있죠. 클릭한 다음에 왼쪽 상단 꼭지점 밑으로 드래그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단 꼭지점 이렇게 드래그 해서 네, 남길 부분만 선택하고요.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해가지고 배치 크기 조절이 일부 필요하면 요 크기 네, 조절 좀 가지고 오른쪽 하단에 조절 좀 가지고 크기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완성했고요. 첫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도 출제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설명을 조금 하고요. 네, 자, 어렵게 느껴졌던 전편집이 없어졌어요. 세부 조건에 전편집이 없어졌고요. 요건에 대신에 하나가 바뀐 게 투명도 설정하라는 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네. 자,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영역 도형 편집적인 부분요. 네, 해당 키보드. 자, 대상 먼저 도형 삽입하고 그 안에 그림 채워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림 삽입하는 게 아니에요. 도형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은요 직사각형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자 범위 잡아가지고 딜리트키 눌러가지고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삽입 탭 도형의 직사각형의 첫 번째 그 직사각형 화면의 반틈 정도 이렇게 삽입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도형 안에다가 그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도형 선택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 대상을 그림 이렇게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그림은요. 네, 그림 1 삽입하면 도형 안에 뚝딱 그림이 삽입되어졌고요. 자, 문제의 요구 조건으로서요. 네, 여기까지 했고 투명도 50%와 도형 효과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투명도 50%는 해당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그림 서식 선택을 해서 그림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그림 서식의 투명도 찾아보시면 채우기에 요 채우기 탭에 요 하단에 투명도 있어요. 2010 버전하고 2016 버전하고 조금 틀립니다. 네. 여기서 50 이렇게 수정합니다. 채우기 탭에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림 서식 대화 상자의 채우기의 투명도 5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는 도형이니까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있죠. 찾아지잖아요. 네, 여기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문제에서 5포인트 요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쉬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워드 아트 삽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쉐어드 오피스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글자 상자 삽입 하나 할게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좀 넓히고 네, 삽입 제대로 안 됐네요. 네,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여기다 그냥 쉐어드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S 대문자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오피스 O자 대문자인 것 같고요. 네, 오피스 이렇게 했고요. 좀 확대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해서 글꼴부터 홈 탭에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도둠에 굵게 눌러주면 되겠죠.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워드 아트에 대한 변화는요,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목록에 휘기 4, 9, 36개 중에 삼각형 요구가 되어지니까, 네, 삼각형을 찾아요. 네, 찾아보면은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네, 이름값 뜨죠. 삼각형이라고. 얘를 클릭.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체 참조해서요, 네, 해당 크기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점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사에 대한 요구 조건 꼭 나오거든요. 네. 텍스트 반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의 반사의 건접 반사는 반사 변형의 첫 번째 열이에요. 건접 반사의 터치 요거네요. 클릭해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해당 그 그림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거죠. 네, 직접 그림 삽입하지 말고요. 해당 문제에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그림하고 같아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찾아간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작업했잖아요. 여기서 이 그림을요, 배경 투명하게 처리한 거니까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게 하고, 여기에서요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고, 배치 크기 조정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빠르게, 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끝났고요. 네, 다음 여섯 번째 슬라이드로 오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로 와서요, 해당, 네, 제목 보도록 하겠는데, 네, 첫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국내외 오피스. 네, 제목 글자 상자 국내외 공유 오피스 현황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 구성은 이렇습니다. 네, 꼭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네. 자, 첫 번째 그룹 1 묶여있는 거, 2 동그라미 묶여있는 거, 두 번째 그룹 왼쪽에서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도형 스마트 아트 배치하고 글꼴 주어져 있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반드시 1그룹 다음에 2그룹을 하고, 1그룹에 대한 요구 조건 2그룹 되어 있는데 1그룹부터 할게요. 네, 먼저 밑에 삽입된 게 깔리는 게 먼저 삽입되어 있으니까 종류 파악해 보니까, 네, 해당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사각형이 삽입된 걸로 확인되어지고요. 네, 여기 맞춰가지고요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자,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텍스트 입력 상자 지우고요. 삽입의 도형이 사각형에서 찾아보면은 한쪽 둥글고 한쪽 잘린 거, 네, 끝에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문제 출력체 참조해가지고 이 제목을 가늠으로 해가지고 눈대중으로 해당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화 이 정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U자 공유 너비. 그 다음에 밑에는 이만큼 정도 띄워쓰기 하면 되겠고, 놓을게요. 네, 놓았습니다. 잘린 부위가 여기 라운드나 요 곡률이, 네, 좀 달라요. 요 조절점 마름모 있죠. 노란색 마름모로 이렇게 줄여서, 네,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같게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깔려있는 도형을 한번 체크해보면 요 도형하고 같은 도형이에요. 네, 근데 해당 상하 대칭 좌우 대칭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지니까 해당 요 도형을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위쪽 단에, 네, 위쪽 단에 서식에 정렬을 회전해서 상하 대칭 다시 좌우 대칭으로 같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오른쪽으로 약간,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뭘로 조정했느냐,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네, 미세한 조정은. 자, 그 다음에 1그룹부터 할게요. 왼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할까요? 네, 기준, 네, 삽입 도형에 별미 현수막이 가로 두루마리, 네, 가로 말리 두루마리로 확인되어지니까 살짝쿵 이렇게 삽입을 하고, 기준이라고 입력을 하고, 해당 요 도형 선택하고 홈 탭에 문제에서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수정합니다. 네, 굴림. 그 다음에 크기 18 돼 있고 글자 색깔 검정으로 돼 있으니까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한 다음에 요 도형을요, 네, 기본 도형으로 설정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 그러면 이후에 글꼴 수정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프라임 A 등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스마트 아트입니다. 네, 요 부분이 스마트 아트예요. 스마트 아트 2개 사용하는 걸로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삽입의 도형의 스마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스마트 아트에서 해당 화살표 있는 거 웬만하면 프로세스상에서 찾아보면 찾아지는데, 요거도 이제 그 두 개의 종류가요. 네. 하나는 변형이 요구되어지다 보니까 해당 요 변형이 이루어진 거 안 된 거 요거 약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포개져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관계형에서 보면은 4개짜리 요거거든요. 네. 선형, 밴형이니까 두 개의 스마트 아트 중에 하나는 꼭 이 글 입력하는 상자의 개수를 줄이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관계형의 밴형 위에 보면 여기 수렴 방사형이라고 해당 동그라미 위에 사각형이 4개짜리 있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죠. 얘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한 걸 약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자주 보셔야 돼요. 수렴 방사형 네. 확인 눌러가지고 삽입을 했습니다. 자, 개수 조정이 된 거는요. 이 텍스트 창을 이용해가지고 내용 입력할게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죠. 네, 입주 등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요 프라임 네, 입력하면 이렇게 네, 보이니까 프라임 A 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A 등급을 그냥 엔터키 누르면은 밑에 이렇게 추가되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이 줄바꿈을 하고자 한다면은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다 보니까 요 Alt키 눌러가지고 엔터키 누르면 해당 추가되지 않고 Alt키 Shift키요. 네, Shift키 눌러가지고 Shif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 얘 추가되지 않고 줄바꿈 됩니다. Shift키 누르고 엔터키. 네, A 등급 이렇게 하면 되겠고 줄바꿈이 우선은 네 우선 요들 둘게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대로 둬볼게요. 그냥 프라임 A 등급을 그냥 네, 강제로 줄바꿈하지 않고 그 다음에 BC, B/C 등급 요거도 그냥 둘게요. 네, 크기 줄이면 자동 줄바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지워야 돼요. 선택한 다음 백스페이스 키 2번 눌러가지고 지우면 되겠고 얘 창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위에 굴림의 18포인트 얘 각게 맞춰줘야 돼요. 네. 그래서 굴림의 18 이렇게 줄여 요게 지금 테두리 선택하고 해야 됩니다. 개체 테두리 선택하고 해줘야지 안에 네, 일괄적으로 해당 네, 수정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대해서요 3점 만화로 설정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전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위에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펼침 버튼의 3차원의 첫 번째 거가 광택 처리고 만화는 경사 다음에 세 번째 거 요게 만화입니다. 네, 만화를 선택.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조정이 있는지 없는지 해당 문제지는 헛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색깔이면 그냥 두면 돼요. 알록달록이면 색깔 바꿔줘야 되고 알록달록이 아니니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색깔 검정이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네, 해당 홈 탭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이렇게 수정해주고 조절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에 있던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드래그 해가지고요. 크기를 확 줄이세요. 이렇게 줄이면 줄바꿈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줄바꿈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죠. 네, 더 줄여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도 잘 안 바뀌면 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네, 문제지에 맞게끔 자, 문제지에 맞게끔 요거 크기가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기준이 좀 더 오히려 줄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고 네, 입주 등급 여기서 강제 줄바꿈은 선택한 다음에 Shift키 누르고 엔터키 아까 제가 Shift키 누르고 엔터키 하는 거 알려드렸죠.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렇게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3%, 57% 도형은 사다리꼴 삽입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중간에 있는 43%가 기본 도형입니다. 기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 정도 한 다음에 네, 43%
43% 입력하고요.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해당 서식의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크기값 숫자값 57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고, 밑으로 내려와서요. 네,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려야 돼요. 그래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의 두 번째 거, 네, 해당 이렇게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먼저 밑에 삽입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조절. 너무 크게 되어 있으면 Alt키 눌러가지고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도형의 크기를 미세하게 조절할 때는 Alt키 눌러가지고 네, 조절하시면 되고, 상하 이렇게 위치는 방향키.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 사업자 네, 삽입 도형의 사다리 여기 사다리꼴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크기가 약간 더 이렇게 조정이 돼야겠다라는 게 네, 작업하다 보면 보이니까 맞춰가지고 공유 오피스 사업자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입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의 아까 관계형의 제일 밑에 마지막 줄의 첫 번째 거 선형 변형이었죠. 자, 요거는 입력하는 그 도형의 개수가 조정이 없으니까 직접 네, 클릭해가지고 위워크 이렇게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네, 르호봇 라저스 토즈 이렇게 됐고,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 개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문제에서 네, 요구되어졌으니까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는 3차원 경사 요구가 되어지니까요. 네.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개체 네.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3차원의 두 번째 거 위에 경사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에 맞게끔 요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 일단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될 겁니다. 네. 한 다음에 요 배치 네, 했을 때 결과가 같으냐, 너비가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줄이다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크기 조절하면 안에 글자가 자동적으로 조절되어지니까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네,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유 오피스 눈물방울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눈물방울 드래그 끌어가지고 네, 공유 오피스 입력하는데 오른쪽에 점유율도 같은 도형이네요. 네, 해당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살짝 쿵 놓으세요. 네, 좌우 대칭 해당 서식의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수정 점유율 그 다음에 조절점 이용해가지고 크기 줄여주고 네,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요. Alt키 눌러가지고 미세한 조정은 자 0.8% 원통형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네,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거 네, 0.8% 직접 입력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6.6%는 육각형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삽입의 도형인 기본 도형의 7 왼쪽에 있는 네, 이거 삽입해가지고 육각형 네, 2.6%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3.7%는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원통형 왼쪽에 있는 배지로 확인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3.9% 직접 입력해주고요. 마지막으로 8.0% 도형은 저기 순서도에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거 네, 순차적 액세스. 자,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거는 어떤 기본 도형을 이용했구나 라는 게 네,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도형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네, 얘입니다. 얘 블록 화살표의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블록 화살표의 갈매기형 수장을 이렇게 네, 삽입한 다음에 조절점 가지고요. 얘를 폭을 이렇게 줄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서울요. 네, 서울은 요도형 자주 나와요. 요도형 자주 나오는데 서울은 블록 화살표의 끝에서 세 번째 있는 끝에 두 번째 거요. 요거 자주 나와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네, 얘입니다. 요 모양인데
안에 있는 요 조절점 4개 있어요. 4개 중에서 안쪽에 있는 게 얘가 기둥입니다. 네, 기둥이고 요 위에 조절점이 얘 위에 있는 해당 요 경사도. 그다음에 안쪽이 이게 높이, 폭입니다. 폭이고 왼쪽에 있는 게 요 안에 있는 거. 네. 요렇게 조절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서울. 네, 요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도 이용을 좀 해가지고 네,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시드니라고 되어 있는 분은 왼쪽 오른쪽 화살표, 사각형 설명선이 있는 블록 화살표에 왼쪽 오른쪽 끝에 세 번째 거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예, 네, 입니다. 얘를 이용해가지고요. 네,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기둥 너비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조절점 가지고 네, 이렇게 조절하면 요 모양이 나와요. 그죠? 시드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도형은요 배지예요. 네, 자주 보셔야 돼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원통이 왼쪽에 있는 거 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걸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쫙 걸어버리면 요 모양이 나와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마지막으로 상하이는 오각형 도형의 기본 도형의 오각형. 네,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네, 얘로 확인되어지는데 상하 대칭돼 있죠. 상하 대칭돼 있으면 뒤집어요. 네, 뒤집는데 상하 대칭 회전으로 상하 대칭한 경우에는 글자 직접 입력하시면 글자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텍스트 상자를 가로 텍스트 상자 삽입을 다른 데다 한 다음에 내용을 상하이라고 입력하고 글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굴림의 18포인트로까지 수정한 상태에서 위에 걸어가지고 포개가지고 글자가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합니다. 하나 빼먹었죠? 선연결. 네, 이 부분 안 했습니다. 선연결 할게요. 선연결은 도형입니다. 삽입의 도형에 자, 꺾인 연결선이니까 네, 어떤 거에도 상관없어요. 여기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거 할게요. 선택한 다음에 공유 오피스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빨간색 연결점이 보입니다. 네, 왼쪽에 연결점에 십자형을 올린 다음에 클릭했을 때 해당 채우기가 빨강으로 되면 연결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끝 지점에 있는 빈 네, 동그라미를 끌고 8.0 올리면 연결 포인트점 왼쪽에다가 놓으세요. 빨갛게 채워졌으면 연결이 제대로 됐습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서식. 도형서식 대화상자에서요. 네, 선 색깔을 검정으로 할게요. 실선으로 검정 색깔.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요. 네, 약간 굵은 것 같아가지고 해당 선 스타일에서 너비값을 약간 한 2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해당 화살표 설정의 시작 종류를 다원 화살표, 끝 종류를 다원 화살표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어지겠습니다. 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채우기 색깔 안 했어요. 네, 문제는 흑백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해주는 게 빨라요. 그래서 기준 밑에 있는 거 밑에 해당 서식에 도형 채우기 색깔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여러 개 할 수 있거든요. 기준 선택 Shift 키 누르고 43, 57 서식의 채우기 색깔 임의적으로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해당 색깔이 다르게만 지정하면 돼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 정도밖에 구분 안 됩니다. 근데 공유 오피스 사업자는 글자 색깔이 흰색이니까 얘는 해줘야 됩니다. 네, 글자 색깔 흰 색깔까지 네,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같은 방법으로 도형 채우기 색깔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하고 그 다음에 공유 점유율 네, Shift 키 눌러가지고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원하는 색깔 이렇게 채워줬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대충요. 네, 어차피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네, 해당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이면 같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해줘버리는 게 빠르다라는 부분을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했고 네, 상하이적인 부분 네,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8.0 요까지만 네, 달리 채워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요. 네, 중요한 거 두 개 남아있습니다. 네, 1분밖에 안 걸리는데 배점이 30점 차지합니다. 끝까지 해당
얘 완성 못했다 끙끙대지 마시고요. 네, 포기할 거 일부 포기하셔도 됩니다. 네, 오히려 한 3점씩 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분 투자해가지고 30점 얻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니까 네,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점 30점 차지합니다. 첫 번째하고 요 그룹화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갈 메뉴에서 그룹에 그룹 됐고, 또 두 번째 거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그룹에 그룹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애니메이션 종류가 있어요. 실선문의 가로로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 따집니다. 첫 번째 그룹부터 먼저 해야 돼요. 네,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순서가 애니메이션 순서는 1 다음에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위에 애니메이션에서요. 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내기에서요. 네, 해당 실선문이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값이 이 가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정 안 해도 되고 쉽게 나왔어요. 두 번째 거도 네, 쉽게 나왔는데 나타내기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두 번째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내기 선택만 하면 끝.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누르고 답안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가 기출문제 회차는 6월달 정기검정 B형 2교시 진행된 문제이지만 제가 7월 11일날 개정되어지는 출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다시 변형해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이 문제지로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하셔야지 7월 11일자 시험에 적응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2010 버전 아직까지 시험장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포션으로 비율로 네, 해당 소프트웨어 지원되어지다 보니까 공식 버전은 2016이지만 네, 2010 버전 선택하신 분들 네, 이 프리 영상을 이용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기원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